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그 DMZ 그린평화지대화와 남북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DMZ 그린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안에 그린 대땅트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DMZ 그린평화지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DMZ 그린평화지대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린평화지대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린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요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 그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3대 원칙은 일체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이 호혜적인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는 것,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5대 핵심 추진 과제 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비핵화와 그 이후에 남북과의 신뢰 구축 이런 단계들을 좀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이 내용들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담대한 구상과 비핵개방 3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비핵개방 3천의 경우에는 소위 비핵화를 먼저 하면 그 이후에 북한과의 전폭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와 관련한 그 대화에만 나아오면 소위 이제 북한과의 초기 조치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북한과 비핵화와 연동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당연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라는 것들을 5대 핵심 과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인도적 분야의 협력은 이 정치 군사적인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원칙들을 좀 밝혀두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협력들을 우선 추진해 나가면서 백신이나 의약품, 마스크나 이 진단키트, 기술 협력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고, 영유아나 산모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과 같이 보건의료 협력으로 점차 인도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비핵개방 3천과는 좀 다르게 초기 조치부터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밝히고 있고요. 남북 그린 대땅트라는 개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기초해서 비제재 분야 먼저 좀 남북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그린 대땅트 안에
미세먼지나 자연재난,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같은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고요. 또 산림이나 농업, 수자원과 같은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내용 역시 남북 그린 대땅트 안에 담고 있습니다. DMZ 남북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도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단기, 중장기 남북 그린 대땅트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국내외 지지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경축사에서 언급된 경축사 이전에 취임식에서 언급된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단순한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도 고려를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선비핵화 또는 이 빅딜식의 해결이 아니라 비핵화의 단계적 상응 조치와 이에 맞물려서 단계적 동시적인 이행을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비핵화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중시합니다. 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지 않으면서 인도적인 협력은 이 비핵화와 무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다 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는 이 한반도의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두 가지를 비핵화와 관련한 초기 조치로 앞으로 빼어놓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모래, 히토리와 같은 북한의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이런 지하 자원들과 이 대규모 식량 교환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식량뿐만 아니라 비료나 의약품들도 교환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 그 북한 광물 자원의 교환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소위 제재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하죠. 이 전까지는 WMD와 같은 그 무기와 관련한 표적 제재, 타겟팅을 하는 제재들이 주로 이루어졌었다면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포괄적인 제재로 변화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제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제재 대상 품목이 바로 광물 자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이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보리 그 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또 한 가지 초기 조치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민생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민생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 산림이나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특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인도적인 협력이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남북 그린 대땅트와 연계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의 제재 국면 그리고 지금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로 어떤 부분을 제안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이 초기 조치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고 대화를 해봐야겠다.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포함한 대화들을 남한과 해볼 만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 초기 조치가 북한의 수요를 반영해서 굉장히 좀 대화가 진전될 만한 내용들을 제안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좀 구체화해서 북한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보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민생개선 시범 사업에서 나아가서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면 이 단계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민생 개선, 경제 발전과 관련한 협력들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 경제발전위원회와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가동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대한 구상 안에 담겨 있고요. 담대한 구상 안에서 주로 검토하고 있는 인프라는 이 발전소나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그리고 항만의 현대화나 공항의 현대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민생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병원이나 의료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국제 투자와 국제 금융기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과 대북 투자 및 교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 통일부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이야기한 이 담대한 구상의 공식 명칭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조치와 이 포괄적인 합의 부분이 첫 번째 단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이 실질적인 비핵화, 마지막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로 단계적으로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협력들을 해나가겠다라는 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의 민생개선 시범 사업,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농업에 관한 북한 민생개선 시범 사업들을 초기 조치로 제안을 하고, 이와 관련한 포괄적 합의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정의나 목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이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 조치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로 접어들어서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농업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그리고 국제투자와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에서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이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미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 나아가면 이제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본격화,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와 교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다라고 경제 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정치 군사 안보 파트에서는 미북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같이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군비 통제와 같이 군사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입니다. PPT 8페이지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그 그린 대땅뜨는 처음 제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녹색 한반도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 내용이 그 통일 정책 파트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 파트에 들어있었죠. 국정기조 2번에 이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한 내용에 들어있었고요. 국정전략 7번의 녹색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내용 안에 국정과제 35번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담겨 있었고요. 그 안에 한반도의 생태축을 구축해 나가고, DMZ의 생태계와 관련한 조사, 그리고 DMZ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 DMZ 일대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묘목장을 조성하거나 산림 병해충 방제 협력과 같은 산림 녹화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내용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유사하죠. 이 단천 지역 광산 개발 그리고 자원 개발 협력 특구를 지정해서 북한의 광산 개발 지역을 개발하고 광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 정책 안에 이 그린 대땅뜨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담겨 있게 되는데요. 국정기조 4번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그 국정전략 12번에 기억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서 큰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국정과제 125번 안에 그린 대땅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대땅뜨를 통한 환경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 남북관계를 감안해서 녹색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남북 간의 농업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개성군 내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 한반도 평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 5번에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 안에 국정전략 18번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국정과제 94번에 남북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 남북 그린 대땅뜨를 구현해 나가고 미세먼지나 자연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같은 환경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구상과 산림, 농업,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 지역의 그린 평화지대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 대땅뜨 정책은 최근의 환경이나 보건 부분에서의 전지구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정치적 색채가 였다라고 표현이 되는 환경이나 감염병과 같은 신안보 이슈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이 전통적인 군사안보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나 자원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해 나가는 정책을 그린 대땅뜨를 통해서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린 대땅뜨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세먼지나 자연재난 공동대응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결국은 초국경적인 환경 이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자연재난과 관련한 공동대응을 통해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북 간의 산림이나 농업,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호혜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 접경 지역의 그린 평화지대화를 통해서 이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PT 9페이지를 보시면 이 DMZ 남북 접경 지역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DMZ는 DMZ 일대를 정의하는 법적 용어는 DMZ와 함께 군사적 목적에 따라 출입과 생활의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이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DMZ 남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개념에 대해서 적어두었는데요. DMZ는 군사분계선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DMZ의 길이는 서해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의 고성군 명오리까지 약 248km이고요. 155마일입니다. 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고 한반도 전체의 면적으로 보자면 한반도 전체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의 끝섬까지 남북의 이용이 허용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육지상의 DMZ가 이 남북 민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